당신을 죽이러 왔소. 그런데 차마 검을 들 수가 없구려. 조선 제1의 검객이 평생 처음으로 손이 떨리던 날이었습니다. 죽여야 할 사람의 딸을 사랑하게 된 것이지요. 그녀를 살리면 임무를 저버리는 것이고 임무를 완수하면 그녀를 잃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사내는 검과 사랑 중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월화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진주 땅에 낙동강 물줄기가 굽이치는 어느 산자락 아래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봄이 오면 강가에 나가 씨앗을 뿌리고 가을이 오면 거두어들이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깊은 산속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낡은 오두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두막 안에는 사내 하나가 살고 있었지요. 그의 이름은 이한결이었습니다. 나이는 28. 얼굴은 준수하되 눈빛이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말수가 적고 웃음이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가 신만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산삼을 캐어 장터에 내다 팔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한결의 진짜 정체는 조선 팔도를 통틀어 그 이름을 모르는 자가 없는 자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이렇게 불렀지요. 그림자검 혹은 죽음의 바람. 한번 표적을 정하면 반드시 끝을 보았고 단 한 번도 임무에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12살에 처음 검을 잡았고 20이 되던 해에 이미 스승을 넘어섰습니다. 스승은 제자의 검을 보며 이렇게 말했지요. 너는 사람이 아니라 검 그 자체로 태어난 놈이다. 한결은 그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이 아니어도 좋았습니다. 검이면 충분했지요. 그에게 감정이란 사치였고 사랑이란 약점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만 알았습니다. 표적을 정하고 다가가고 끝낸다. 그것뿐이었지요. 그런 그에게 어느 가을날 아침 새로운 밀서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밀서를 가져온 것은 검은 옷을 입은 전령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봉투 하나를 내밀고는 연기처럼 사라졌지요. 한결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글 한 줄과 초상화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표적 진주 목사 윤대복. 기한 보름 안에. 한결은 초상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중년의 사내였습니다. 눈이 가늘고 입술이 얇은 어딘지 교활해 보이는 인상이었지요. 그는 초상화를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검을 들고 일어섰지요. 그날 저녁 한결은 진주 땅으로 향했습니다. 진주 목사 윤대복은 겉으로는 청렴한 관료였습니다. 백성들 앞에서는 늘 인자한 미소를 지었고 향교에 곡식을 기부한다는 소문도 퍼져 있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모두 가면이었습니다. 그는 진주 일대의 토지를 몰래 빼앗아 왔습니다. 가난한 농부들의 땅 문서를 위조하고 관아의 도장을 악용해 합법적으로 토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지요. 억울한 백성들이 관아 앞에 무릎을 꿇어도 그는 차갑게 웃으며 쫓아냈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나더러 어쩌란 말이냐. 땅을 빼앗긴 사람들은 하나둘 마을을 떠났습니다. 어떤 이는 굶어 죽었고 어떤 이는 종으로 팔려갔지요. 그렇게 빼앗은 토지가 진주 땅의 절반을 넘어섰을 때 마침내 누군가가 움직였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이한결에게 밀서를 보낸 것이었지요. 한결은 그 사정을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표적과 기한뿐이었으니까요. 그는 진주 읍내로 들어서며 먼저 지형을 살폈습니다. 목사 관아의 위치, 경비의 수, 교대 시간, 후문의 구조.
사흘 동안 그는 그림자처럼 읍내를 돌아다니며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겼지요. 그러던 나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한결이 관아 담장을 살피며 골목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골목 안쪽에서 낮은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놓아라, 이놈들아. 한결은 발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손이 자연스럽게 검손잡이를 감쌌지요. 잠시 후 골목 안을 살피니 검은 옷을 입은 사내 셋이 여인 하나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지만 역부족이었지요. 한결은 시선을 거두려 했습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새어나오며 여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한결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지요. 아니, 정확히는 초상화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밀서와 함께 들어있던 또 하나의 종이. 그 종이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표적의 외동딸 윤소월. 나이 22. 표적 제거 시 동행 여부 주의할 것. 한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표적의 딸, 윤소월. 그 순간 사내 하나가 소월의 팔을 거칠게 잡아채며 소리쳤습니다. 목사 영감이 보내셨다. 순순히 따라오면 다치지 않을 것이다. 소월이 이를 악물며 소리쳤습니다. 내 아버지가 직접 날 잡으러 사람을 보냈단 말이냐? 이 더러운 놈들아. 한결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목사가 제 딸을 잡으러 사람을 보냈다. 그 말이 이상했지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임무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이 여인이 표적의 딸이라면 정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거기 멈춰라. 사내 셋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냐, 이놈은? 한결은 대답 대신 검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지요. 셋이서 여인 하나를 에워싸고 있으니 보기 민망하구나. 사내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결의 검은 이미 3번 움직인 뒤였습니다. 퍽, 퍽, 퍽. 사내들은 검의 등으로 급소를 얻어맞고 차례로 쓰러졌습니다. 한결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지요. 쓰러진 사내들은 신음을 내뱉으며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한결은 검을 거두고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월은 숨을 고르며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보니 여인의 눈이 크고 맑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 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엉켜 있었지요. 당신은 누구요? 한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요. 소월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저 셋을 눈 깜짝할 사이에 쓰러뜨린단 말이요? 한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월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이요? 딱히 정해진 곳은 없소. 그렇다면 소월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이 골목을 벗어나 주실 수 있겠소? 저들이 곧 다시 일어날 테니. 한결은 소월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적의 딸이었습니다. 가까이 두면 정보를 얻을 수 있었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서 가시오. 두 사람은 진주 읍내를 벗어나 강가 쪽으로 걸었습니다. 소월은 한참을 걷다가 강가 바위에 걸터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한결은 그녀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자들은 누구요? 소월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보낸 자들이요. 아버지가 딸을 잡으러 사람을 보냈다는 말이요? 그렇소. 소월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사흘 전에 집을 나왔소. 아버지가 하는 짓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지요. 한결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무슨 짓을 말하는 것이오? 소월이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진주 땅 백성들의 논밭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아시오?
다 우리 아버지 것이 되었소. 땅 문서를 위조해서 도장을 찍어서 합법인 척하며 다 빼앗아 갔지요.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그것을 알고 나서 나는 아버지께 따졌소. 그랬더니 아버지는 나를 방에 가두었소. 그래서 도망쳐 나온 것이요. 한결은 말없이 소월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적의 딸이 표적을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기묘한 상황이었지요. 당신 이름은 무엇이오? 소월이 물었습니다. 한결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한결이요. 한결. 소월이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어디서 온 분이요? 북쪽에서 왔소. 소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지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물 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낮게 울렸습니다. 오늘 밤은 어디서 묵을 생각이요? 한결이 물었습니다. 소월이 작게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지요. 모르겠소. 아는 곳이 없으니. 한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을 가까이 두면 표적에 대한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지요. 그렇게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진주 북쪽 고개 너머에 빈 주막이 하나 있소. 오늘 밤은 거기서 묵으면 되겠소. 소월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돕는 것이오? 한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월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일어나 한결의 뒤를 따랐지요. 주막은 오래전에 문을 닫은 곳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이고 거미줄이 쳐져 있었지요. 한결은 구석에 불을 피우고 나무 바닥에 앉았습니다. 소월은 맞은편에 앉아 불빛을 바라보았지요. 고맙소. 소월이 작게 말했습니다. 한결은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한결 씨는 어디로 가는 길이요? 딱히 정해진 곳은 없소. 그렇다면 사흘만 함께 해주실 수 있겠소? 한결이 눈을 들었습니다. 사흘? 소월이 말했습니다. 나는 한양으로 가야 하오. 사원부의 아버지를 고발하려 하오. 그런데 혼자서는 갈 수가 없소. 아버지 사람들이 사방에 깔려 있으니. 한결은 소월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원부의 고발. 그 말은 곧 표적인 윤대복이 관아에 의해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임무는 표적을 직접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표적의 딸이 표적을 고발한다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었지요. 무엇보다 이 여인을 한양까지 데려다 주며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알겠소. 한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소월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정말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불빛 아래서 그 눈이 유난히 맑아 보였습니다. 한결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저 정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뿐이었지요. 그렇게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한양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한결은 앞서 걸었고 소월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한결은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었고 소월은 낯선 사람과 어떻게 말을 섞어야 할지 몰랐지요. 그런데 한참을 걷다가 소월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배고프지 않으시오? 한결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소월이 품속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내었습니다. 안에는 콩밥덩이 2개가 들어 있었지요. 집에서 나올 때 챙겨온 것이요. 한결은 잠시 바라보다 하나를 받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길가 바위에 걸터 앉아 콩밥을 먹었습니다. 소월이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콩밥을 좋아했소? 어머니가 해주시던 것이지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소? 내가 10살 때. 소월이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오래된 슬픔이었지요. 그 뒤로 아버지랑 둘이 살았소.
어릴 때는 좋은 아버지였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변해버렸지요. 한결은 말없이 콩밥을 먹었습니다. 사람이 왜 변하는 것 같소? 소월이 한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한결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탐욕이요. 가진 것보다 더 갖고 싶어지면 사람이 변하지요. 소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소. 처음에는 조그마한 논밭 하나를 더 갖고 싶었을 거요. 그런데 그것이 2개가 되고 10개가 되다 보니 멈출 수가 없었겠지요. 그녀의 눈빛이 멀어졌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요. 내가 고발하면 아버지는 어떻게 되겠소? 한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월이 작게 웃었습니다. 미련한 소리를 했소. 내가 이미 결심한 일이거늘. 그녀는 일어서며 보자기를 다시 접었습니다. 한결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적의 딸, 윤소월. 그는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지요.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2 사람은 산길 중턱에 있는 작은 토막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한결은 문 앞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월은 안쪽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소월이 나오지 않자 한결은 안을 살폈습니다. 소월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이 안 오오? 소월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결 씨는요? 나는 잠이 없는 편이요. 소월이 몸을 일으켜 문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결 옆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별이 많소? 그렇소. 어릴 때 어머니가 그랬소. 죽으면 별이 된다고. 그래서 나는 지금도 별을 보면 어머니가 거기 있는 것 같소. 한결은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월이 물었습니다. 한결 씨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소? 한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 그런 것이 있었던가? 없소? 소월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요? 아무도. 소월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외롭겠소? 한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이상하게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외롭다. 그는 그 말을 한 번도 스스로에게 한 적이 없었지요. 소월이 무릎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한양에 가서 아버지를 고발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소. 아직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토? 지금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면 돼요. 그 다음은 그 다음에 생각하면 되지요. 소월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결 씨는 늘 그렇게 사는 것이요? 한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만 보고 사오. 소월이 작게 웃었습니다. 단순하게 살아서 좋겠소. 한결은 그 웃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밤하늘을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밤하늘이 평소보다 더 넓어 보였습니다. 별이 평소보다 더 많아 보였지요. 한결은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2 사람이 한양으로 가는 고갯길을 넘고 있을 때였지요. 갑자기 앞쪽 수풀에서 사내 6이 뛰쳐나왔습니다. 윤대복이 보낸 자들이었습니다. 한결은 한눈에 알아보았지요. 잡아라. 소월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결 씨. 한결은 이미 검을 뽑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이 바람처럼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사내가 달려들었지만 검의 등에 옆구리를 얻어맞고 쓰러졌습니다. 2 번째가 달려들었고 3 번째가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한결의 검을 막지 못했습니다. 순식간에 6명이 모두 쓰러졌습니다. 한결은 거친 숨을 고르며 검을 거두었습니다. 소월이 달려왔습니다. 다쳤소? 그녀의 손이 한결의 팔 쪽을 잡았습니다.
소매에 붉은 자국이 번져 있었지요. 별것 아니요. 별것이 아니라니요. 소월은 자신의 치마 끝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한결의 팔에 천천히 감아주었지요. 한결은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섬세하고 고운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무서웠소? 소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다음번에는 더 많이 올 수 있소. 한양까지 계속 이럴 것이요. 소월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소? 당신이 있으니. 한결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있으니. 그 말이 어딘가 이상하게 울렸습니다. 가슴 안쪽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것 같았지요. 그는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인정할 수 없었지요. 이 여인은 표적의 딸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여야 할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한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작은 주막에 들었습니다. 소월은 방에 들어가 잠을 청했고 한결은 마당에 혼자 앉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임무가 있었습니다. 윤대복을 제거하는 것. 기한은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월이 한양 사원부에 고발하면 어떻게 되는가? 윤대복은 잡혀 들어가고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무를 완수하지 않아도 되는가? 아니었습니다. 밀서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직접 제거하라고. 그렇다면 소월이 고발을 하든 않든 자신은 결국 윤대복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 말은 곧 소월의 아버지를 죽여야 한다는 뜻이었지요. 한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그는 아까 소월이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죽으면 별이 된다고. 한결은 눈을 감았습니다. 검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20년 가까이 검을 잡아왔지만 손이 떨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지요. 그는 알았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자신이 이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을.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임무는 임무였습니다. 표적은 표적이었지요. 한결은 눈을 떴습니다. 차갑게, 다시 차갑게. 그는 스스로에게 명령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주막을 나서려는 참에 소월이 한결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한결 씨. 한결이 돌아보았습니다. 소월이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소? 말하시오. 당신은 왜 나를 돕는 것이오?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한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월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오. 어디서 왔는지도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신 곁에 있으면 두렵지 않소? 한결의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조여들었습니다. 그냥 길이 같아서 온 것이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먼저 걸음을 옮겼습니다. 소월은 잠시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따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였습니다. 한양이 보이는 언덕에 올라섰을 때 소월이 멈추어 섰습니다. 저기가 한양이구나. 그녀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뒤엉켜 있었지요. 이제 저기 들어가면 아버지를 고발하게 되는구나. 한결은 말없이 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월이 그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결 씨, 나는 무섭소. 한결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있소. 그래도 해야 하겠지요? 당신이 결심한 일이요. 소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양을 바라보았지요. 그 옆모습을 한결은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어깨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한결은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미 자신은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와 있었습니다. 한양 사원부 앞에 도착했을 때 소월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한결에게로 고개를 돌렸지요. 한결 씨, 여기까지 데려다 주어 고맙소. 한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가시오. 소월이 웃었습니다. 처음 골목에서 보았던 것과는 다른 웃음이었습니다. 단단하고 따뜻한 웃음이었지요. 한결 씨, 왜 그러오? 당신, 좋은 사람이요. 한결은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월이 돌아서서 사원부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그는 발을 돌렸습니다. 임무를 완수해야 했습니다. 그는 진주로 향했습니다. 진주 목사관하는 그날 밤도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그러나 한결에게 그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림자처럼 담장을 넘었고 경비들 사이를 소리 없이 빠져나갔습니다. 사랑채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윤대복이 홀로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지요. 한결은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윤대복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냐? 한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을 뽑으며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지요. 윤대복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 자객이냐? 한결은 아무 말 없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대복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주시오. 제발 살려주시오. 한결은 멈추었습니다. 윤대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알고 있어. 누가 당신을 보냈는지. 그 땅을 원한 자들이 보낸 것이지요. 그러나 나는 잘못을 뉘우쳤소. 오늘 사원부에서 사람이 와 내 딸이 고발했다는 말을 들었소. 한결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대복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 딸이 나를 고발했소. 내 딸이. 소월이가.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아이가 옳소. 내가 틀렸소. 나는 이미 틀렸는데 이제와 살겠다는 것이 염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소. 한결이 낮게 물었습니다. 무슨 부탁이요? 소월이가 고발한 것은 맞소? 그 아이 덕에 사원부에서 곧 사람이 올 것이요. 그러면 나는 어차피 잡혀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니 당신이 굳이 손을 쓰지 않아도 돼요. 그것이 내 부탁이요. 한결은 윤대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포 뒤에 무언가 다른 것도 있었지요. 체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체념 뒤에 있는 것은 딸에 대한 미안함이었습니다. 한결은 검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윤대복이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자객이 맞소? 한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한결이 다시 한양으로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주막 마루에 소월이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한결이 다가갔습니다. 소월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떴지요. 한결 씨, 잘 있었소? 소월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버지는 사원부에서 잡아갔소. 알고 있소. 소월이 한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잘한 것이겠지요? 내가 한 것이 옳은 것이겠지요? 한결은 잠시 소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옳은 일을 했소. 소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것이오? 아버지이기 때문이요. 소월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지요.
한결은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소월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소월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결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한결 씨, 소월이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요. 한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을 거두지도 않았지요. 그날 밤 한결은 혼자 한강가에 나와 앉았습니다. 강물이 검게 흘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임무는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윤대복을 직접 제거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이제 사헌부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을 거치지 않고 그렇다면 자신은 어떻게 되는가?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자객, 밀서를 보낸 자들은 좋아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월에게 자신이 자객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도 없었지요. 자신은 애초에 그녀의 아버지를 죽이러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소월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한결은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월 곁에 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 감정은 이미 잘못된 것이라고. 그런데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지요. 다음 날 아침 한결이 주막으로 돌아왔을 때 소월이 마루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었소? 강가에. 소월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결 씨, 한 가지 말해도 되겠소? 한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월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자객이지요? 한결은 굳어버렸습니다. 소월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헌부에서 들었소. 아버지가 진술하는 것을. 자신에게 자객이 찾아왔었다고. 그런데 그 자객이 검을 거두고 사라졌다고. 그녀의 눈이 한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었지요? 한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대답이었지요. 소월이 낮게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처음 골목에서 나를 구한 것도, 함께 한양으로 온 것도 모두 아버지 때문이었소? 한결은 눈을 감았습니다. 소월이 계속 말했습니다. 대답해 주시오. 나는 알고 싶소. 한결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소. 정보를 얻으려 했지요. 그런데 그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게 되었소. 소월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이 무슨 말이요? 한결은 소월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가까이 겉만 알고 살아온 사내가 처음으로 다른 무언가를 말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흔들었소. 소월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평생 검 외에 아무것도 없이 살아왔소. 감정도 사람도 머무는 곳도 없이. 그런데 당신과 사흘을 함께 걷는 동안 처음으로 손이 떨렸소. 한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검을 잡은 손이 아니라 당신 곁에서 떨리는 손이었소. 소월은 한참 동안 한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당신은 아버지를 죽이러 온 사람이요. 알고 있소. 그런데 당신이 그 검을 거두었소. 그랬소. 왜요? 한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이었소. 소월이 눈을 떴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물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지요. 소월이 작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원망해야 하오. 그런데 원망이 되지 않소. 한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월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검을 거두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사헌부에 잡혀가지 않았을 것이요. 어떤 식으로든 끝이 났겠지요. 그런데 당신은 거두었소.
왜냐하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먼저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어쩌면 나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한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소월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결 씨, 왜 그러오? 이제 어디로 갈 것이오? 한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오.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으니 아마 쫓기게 될 것이오. 밀서를 보낸 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니. 소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가면 안 되겠소? 한결이 눈을 들었습니다. 소월이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갈 곳이 없소. 아버지는 잡혀가고 집은 관에서 압수했소. 그러니 나도 떠돌아야 하오. 그녀가 한결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쫓기는 동안 나도 함께 쫓기면 되겠소. 어차피 아버지 덕에 나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니. 한결은 소월을 바라보았습니다. 위험하오. 알고 있소. 후회할 수 있소. 알고 있소. 나는 검을 내려놓지 못할 수도 있소. 자객이라는 일을 계속해야 할 수도 있소. 소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소. 한결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겁만 알고 살아온 사내에게 이 여인은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손이 떨리게 만든 사람. 처음으로 밤하늘이 넓어 보이게 만든 사람. 처음으로 외로움이라는 말의 뜻을 알게 해준 사람. 한결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따라오시오. 소월이 작게 웃었습니다. 감사하오. 두 사람은 한강가를 떠났습니다. 봄볕이 강물 위에 내려앉아 반짝이고 있었지요. 그로부터 2달이 흘렀습니다. 한결과 소월은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밀서를 보낸 자들이 보낸 추격자들을 피해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녔지요. 도망치는 생활이었습니다. 불편하고 고된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두 사람 모두 그날들이 싫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한결이 앞장서고 소월이 따라갔습니다. 밤에는 불을 피우고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소월은 한결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결은 읽을 줄은 알았지만 쓰는 것은 서툴러 쓰니까요. 이렇게 쓰면 돼요. 소월이 나뭇가지로 땅 위에 글씨를 써 보였습니다. 한결이 그것을 따라 썼습니다. 서툰 글씨였지요. 소월이 웃었습니다. 거참, 검은 귀신같이 쓰면서 붓질은 왜 이리 못하오? 한결이 소월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르쳐 주시오. 소월이 한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씨를 써내려갔지요. 두 사람의 손이 겹쳐졌습니다. 한결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소월도 알아챈 듯 얼굴을 붉혔지요. 그러나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추격자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수가 더 많았지요. 10명이 넘었습니다. 찾았다. 저놈이다. 한결은 소월에게 소리쳤습니다. 저 바위 뒤로 숨으시오. 소월이 달려갔습니다. 한결은 검을 뽑았지요. 사내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한결의 검이 움직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사내들 중 하나가 소월이 숨은 바위 쪽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한결이 소리쳤습니다. 소월. 소월이 바위 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손에는 나뭇가지가 들려 있었지요. 한결에게 배운 검술 자세로 사내 앞에 섰습니다. 사내가 비웃었습니다. 계집이 뭘 안다고. 그러나 소월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래도 덤비겠소? 그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사내가 잠시 주춤거린 사이 한결이 달려와 사내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추격자들은 모두 쓰러졌습니다. 한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소월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괜찮소? 소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소? 그녀의 손이 아직도 나뭇가지를 쥐고 있었습니다. 한결이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서웠을 텐데. 무서웠소. 그런데 소월이 한결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보고 달려왔을 때 무서움이 사라졌소. 한결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소월의 손에서 나뭇가지를 천천히 빼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소월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지요.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밀서를 보낸 자들의 수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조선 팔도에서 손꼽히는 거상이었습니다. 이름은 차금봉. 여러 관료들과 연줄이 닿아 있는 인물이었지요. 차금봉은 한결에게 밀서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임무를 완수하지 않으면 내가 아끼는 것을 먼저 없애겠다. 한결은 그 밀서를 읽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끼는 것. 차금봉은 소월을 말하는 것이었지요. 한결은 소월에게 밀서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소월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검을 챙겼지요. 혼자 차금봉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소월을 이 일에 더 끌어들일 수 없었습니다.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디 가는 것이오? 소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결이 돌아보았습니다. 소월이 깨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한결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자고 있는 줄 알았소. 잠이 안 왔소. 당신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소. 소월이 일어섰습니다. 혼자 가려는 것이오? 한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월이 말했습니다. 함께 가겠소. 위험하오. 알고 있소. 나 혼자 가면 돼오. 소월이 한결의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한결 씨, 왜 그러오? 당신이 혼자 가면 당신이 걱정될 것이오. 한결은 소월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소? 나는 괜찮지 않소? 소월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당신이 안 돌아오면 나는 어떻게 하오? 한결은 오랫동안 소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소? 소월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약속하는 것이오? 약속하오. 소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기다리겠소. 한결은 소월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 얼굴이 조용하고 맑았지요. 그는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소월의 뺨에 가만히 손을 대었습니다. 소월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한결이 낮게 말했습니다. 기다려 주시오. 소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다리겠소. 한결은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지요. 소월은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차금봉의 본거지는 한양 외곽에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이 둘러쳐져 있고 경비가 촘촘했지요. 그러나 한결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소리 없이 담장을 넘었습니다. 경비들을 하나씩 제압했지요.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못했습니다. 본체 앞에 다다랐을 때 차금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올 줄 알았다. 차금봉은 쉰 중반의 사내였습니다. 눈이 날카롭고 입꼬리가 비틀려 있었지요. 그 옆에는 칼을 든 사내 여럿이 서 있었습니다. 임무를 완수하지 않았더군. 그 이유가 궁금했는데 한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금봉이 계속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유가 있더군. 표적의 딸 때문이었지. 차금봉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여인은 지금 우리 손에 있다. 한결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차금봉이 웃었습니다. 임무를 완수하라. 그러면 여인을 돌려보내주겠다. 거부하면 글쎄 어떻게 될지는 당신도 알 것이다. 한결은 차금봉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월이 지금 어디 있소? 순순히 따르면 알려주겠다. 한결의 손이 검 손잡이를 쥐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소. 말해보라. 윤대복을 제거하면 당신에게 무슨 이득이 있소? 차금봉이 눈을 가늘게 뜨었습니다. 진주 땅, 윤대복이 빼앗은 토지가 모두 관에 귀속되면 나는 그 땅을 관료들과 짜고 다시 매입할 계획이었지. 그 과정에서 윤대복이 방해가 되었으니 제거하려 한 것이고, 한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윤대복이 사헌부에 의해 처벌받고 토지가 몰수되면 당신의 계획은 이미 반쯤 이루어진 것 아니오? 차금봉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한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나를 계속 추격하는 것은 임무를 완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체면 때문이겠지요. 자객이 임무를 거부했으니 그냥 둘 수 없다는. 차금봉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한결이 말했습니다. 소월을 내보내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과 계산을 끝내겠소. 계산을? 당신이 나를 쫓는 것을 멈추는 대신 나는 다시는 조선 땅에서 일을 받지 않겠소. 떠나겠소. 차금봉이 비웃었습니다. 그걸 내가 왜 믿겠느냐? 믿기 싫으면 덤비시오. 한결이 검을 뽑았습니다. 차금봉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무겁고 깊었습니다. 20년의 검이 담긴 눈빛이었지요. 차금봉 옆에 사내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차금봉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여인을 데려오라. 잠시 후 소월이 끌려 나왔습니다. 그녀는 한결을 보자마자 달려오려 했습니다. 사내가 막았지요. 차금봉이 말했습니다. 풀어주어라. 사내가 소월을 놓았습니다. 소월이 한결에게로 달려왔습니다. 한결씨. 한결은 소월이 자신 뒤로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금봉이 말했습니다. 좋다. 거래를 받아들이겠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한결은 차금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검을 거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 나갔지요. 뒤에서 차금봉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선을 떠나라. 다시 보이면 그때는 봐주지 않겠다. 한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강물이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소월이 한결의 팔을 잡았습니다. 떠나야 하오. 그렇소. 어디로? 멀리. 조선 밖으로. 소월이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함께 가도 되겠소? 한결이 소월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를 남겨두고 가는 것이요. 아버지는 이미 자신의 선택을 한 것이요. 나는 내 선택을 하겠소. 소월이 한결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당신 곁에 있겠소. 어디를 가든. 한결은 오랫동안 소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아주 작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웃음이었지요. 소월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결씨, 웃는 것이요? 웃으면 안 돼요. 소월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 보는 것 같아서. 한결이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이요. 소월이 웃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았지요. 나 때문에? 그렇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물 소리가 낮게 흘렀습니다. 봄밤의 바람이 불었지요. 한결이 손을 뻗었습니다. 소월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월이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리 위에서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떠나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렵지 않았지요. 함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습니다. 조선 땅을 떠난 두 사람은 북쪽 어딘가의 작은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결은 검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살았지요. 소월이 그것을 도왔습니다. 매일 아침 한결은 마당에 나가 하늘을 바라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소월이 그 옆으로 나와 함께 섰습니다. 오늘도 맑겠소? 그렇소. 소월이 한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결씨, 왜 그러오? 행복하오? 한결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그렇소. 정말이오? 정말이오. 소월이 웃었습니다. 한결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이 이른 아침 바람 속에 퍼져나갔습니다. 이 세상에는 검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100명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지요. 그것은 사랑이옵니다. 20년을 검만 알고 살아온 사내를 단 사흘 만에 흔들어 놓은 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검을 내려놓게 만들었지요. 검으로 이긴 싸움은 잊혀지지만 사람으로 이긴 싸움은 오래 남는 법이옵니다. 살아가는 동안 당신 곁에 사람이 당신의 손을 흔들게 만든다면 그것을 놓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가장 귀한 검이 될 것이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월화야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